오늘은 책 한 권을 돌아보려 합니다.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란 책에 대해서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어떤 재능이라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때의 재능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재능, 스포츠 선수에게 필요한 재능, 학문에서의 재능 또는 조직에서의 재능,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란 단어를 쓰면 타고난 재능이라는 말로 오해될까봐 이하에서는 능력이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저자 에릭슨은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사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 사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신동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에릭슨은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등 여러 악기를 어려서부터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작곡가이자 연주가였던 아버지의 교육 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음악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모차르트의 누나에게도 똑같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나의 영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작곡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거나 아버지가 도와준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신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이야기죠. 모차르트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천재나 신동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연습을 거쳐서 재능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 헝가리의 라슬로 폴가르라는 사람은 아내 클라라와 함께 적절히 양육하면 어떤 자녀든지 천재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에 부부는 이런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3명의 딸을 낳았는데 그들에게 체스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딸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내었는데 최초의 체스 여성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도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셋째 딸은 15세에 그랜드 마스터가 되어서 최연소 그랜드 마스터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셋째 딸은 25년 동안 세계 여성 체스 기사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폴가르 가족의 사례는 적절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필요한 능력을 최고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바로잡는 2008년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통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글래드웰이 말한 1만 시간의 법칙은 한 분야에서 거장이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슨은 이 법칙이 자신의 논문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래드웰은 이 법칙을 말하면서 에릭슨의 연구 내용 중 이 부분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베를린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는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중 우수한 학생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 7,400시간의 연습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1만 시간 연습을 하려면 20세가량이 되어야 하겠죠. 글래드웰은 이 사실에서 단순히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베를린 음악학교의 학생들은 앞으로 대가가 될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학생인 현재 신분에서는 대가가 아닌 상태인 것이죠. 에릭슨은 글래드웰이 연구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하면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은 대가가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파한 것이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릭슨의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하여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는 것은 옳지만 무작정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작정 야구 선수가 타격 연습을 한다고 해서 타격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경력이 오래된 의사가 반드시 진단 능력이 우수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연습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의식 있는 연습과 의식적인 연습,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적 있는 연습이고 하나는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먼저 목적의식 있는 연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연습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목표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다시 잘게 쪼개서 구체적인 연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향상이 가능합니다. 목표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만든 다음에는 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연습에는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성공인지 아닌지, 무엇이 쉽고 무엇이 어려웠는지 등 말입니다. 이렇게 연습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지금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동기부여를 유지할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습해야 향상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식적인 연습 이야기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이란 목표 지점과 도달 방법을 알고서 하는 목적 의식이 있는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개인이 생각한 목표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개발된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는 목적 의식이 있는 연습입니다. 이런 의식적인 연습이 가능하려면 상당히 개발된 분야여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최고 실력자가 이제 갓 들어온 사람보다 확연히 구분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연습에는 학생들이 실력 향상을 할 수 있게 설계된 연습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엄격한 의미의 의식적인 연습이 가능한 분야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라든가 스포츠 분야는 의식적인 연습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구분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쉽게 알 수 있고 학생들을 가르칠 상당한 수준의 교사나 코치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적인 경쟁이나 축적된 지식이나 능력이 있지 않은 분야 말입니다. 직장 근무자들의 분야가 그런 곳입니다. 에릭슨은 이런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연습에 가까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를 찾아내고 그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추었는지 파악해서 자신의 훈련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전문가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확실히 구분해주는 어떤 척도를 찾아내야 하고 찾기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직장인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코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접할 수 있는 직장인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을 말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심적 표상을 개발하는 것이고 발전된 심적 표상이 다시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적 표상이란 말은 뇌가 생각하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 심적 표상은 교사나 코치가 제시할 수 있는데 교사나 코치가 없는 분야에서는 자신이 개발해야 합니다. 스스로 행하는 업무 분야에서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를 더 발전시키고 더 자세히
그리고 더 많이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심적 표상을 개발하면 앞서 말한 목적 있는 연습에서의 목표도 심적 표상의 어느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즉, 목적 의식 있는 연습과 의식적인 연습이 동일한 내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에릭슨의 말을 더 소개할 부분도 있습니다.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뇌에 적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능력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책에서는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스킬, 곧 능력은 구분해서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능력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실제로 업무를 통해서 실행해야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릭슨의 책 1만 시간의 재발견은 타고난 재능이란 없으며 모든 재능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